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정승민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잠시 후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서울시장 선거 판세와 관련해서 박원순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추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두 사람이 만나서 논의했다, 이 얘기까지 오늘 나오네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이 됐습니다. 예. 양측이 다 확인해줬는데 만났다는 게 일요일 만났다는 거예요. 일요일이면 3일입니까? 3일입니다. 뭐 저녁인지 오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측 만나서 얘기했는데 결론은 결렬입니다. 어쨌든 단일화 결렬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단일화 방식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해보니까 야, 그럴 바에는 당대당 통합을 한번 제안해보자,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한 후보가 정치적으로 결단 내리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즉 이렇게 좀 어떤 결국 이제 한 후보가 드롭을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야, 어느 후보든 간에 지금 만약에 드롭을 사퇴를 하게 되면은 그 후보 말고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구청장 후보도 25명이나 되잖아요. 거기다 지방의원 많고 이 후보들의 선거에 자연스럽게 드롭하는 후보 측에서는 악영향을 받을 텐데 야, 이거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날은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현재로서는. 협상이 결렬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까? 이제 물 건너간 겁니까? 이게 이제 좀 시간을 좀 따져봐야 돼요. 이게 뭐 그날 이제 단일화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안 나왔다고 이제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그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이렇게 뭐 사퇴라든지 사퇴하고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걸 기준 삼아서 여론조사에서 처지는 후보가 만약에 사퇴한다. 그러려면 여론조사 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7일 이후에 여론조사하면은 이거는 공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상.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마지막 시한은 6월 6일 내일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사전투표 전에 금요일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은 결국 내일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이요? 내일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 공표 예. 시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입니까? 예. 7일부터는 공표가 금지된다.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조금 전에 정승민 의원이 설명한 그런 대목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후보가 만나긴 만났는데 그래서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긴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숙이 논의가 된 거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 모두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인물로는 참 훌륭하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또 그런 신선한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아주 광활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또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 건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 건데 조직적인 측면이 참 과연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우리 자유한국당 조직이 움직일 것이냐는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안철수 후보가 보수를 또 결집시키고 또 보수가 또 통합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안철수 후보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 못 박는다는 거는 지금 사실 후보 단일화가 논의가 무르익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좀 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번 서울시장만큼은 단일 후보로 치러오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잠시 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뿐 아니라 당직자들도 모두 붉은색 점퍼를 입고 있어서 붉은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김문수 후보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일화의 여지를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다만 조직이 중요하지 않느냐. 사람도 중요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조직 면에서 밀리니까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 양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원순 민주당 후보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네요. 결국은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포기하거나 또는 뭐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더라도 그건 유권자들이 시민분들이 한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실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그러면 저는 제가 확장성이 있고 그리고 저만이 1대1로 맞붙었을 때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이다. 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후보 보면은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데 단일화의 주역은 내가 돼야 한다. 뭐 예전의 단일화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상이몽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제 명분과 더불어서 효과입니다. 예. 지금은 보통 과거 보면 뭐 1강 2중이든 그럴 때 단일화가 참 잘 이루어져요. 또는 1강 1중 1약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1강 2중인 거예요. 2약인 거예요. 아예.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서울만 보면은 말이죠.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22.7%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7.3%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좀 안철수 후보는 30% 정도 육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더 나가서 홍준표 후보는 20.8%인데 이 두 후보 모두 다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표들이 나왔던 지지율보다 거의 근접부처도 못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에 대한 나름대로 효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슈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슈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것이지 저게 실질적으로 단일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판세를 바꾼다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97년도에 DJP 연대라든지요. 2012년에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라든지 아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아서 북미 정상회담이 안 열려서 안보가 굉장히 위태롭때는 그때는 안보 연대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분과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종의 기싸움도 아니고 그냥 이슈도 없기 때문에 뭔가 주목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가장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후보 단일화이기 때문에 저런 것을 거의 끝물에 나오고서 제기하는 것 같은데 효과면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일화 과거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1997년 DJP 단일화,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그때는 이겼고요. 단일화에서.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그렇죠. 후보의 사퇴로 인한 단일화. 그때는 또 졌단 말이죠. 시너지 효과가 없었죠.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987년도 선거가 이제 단일화가 안 됐잖아요. 결국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는데 앞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를 하려면요. 일단 승산이 어느 정도 보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명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제도 뭐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앞서 나가는 선거 구도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일단 하나의 그 선거를 가로지르는 그리고 선거의 판세를 바꿀 만한 그런 쟁점 축으로 등장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볼 때 이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승리를 위한 단일화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로서는 선거 이후에 과연 누가 뭐 1, 2, 3등을 누가 될지 예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과연 누가 제일 그 3위를 할 수 있느냐, 3위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만약 3위를 하게 되면은 향후 정치 입지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후보를 차라리 사퇴함으로써 명분을 얻어서 선거에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가
오히려 이제 보수 통합이다, 야권 대통합이다 이런 것들의 명분을 얻는다면은 만약에 3위를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깔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때와의 단일화는 많이 양상이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에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통합, 보수의 재결합 이런 이야기가 스스럼 없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대해서 뭔가 양당의 지도부 차원은 아니더라도 뜨리는 의원들끼리의 교감은 지금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요 홍준표 대표가 이제 요새 안 다니고 당에 있는데 이례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서울 시민과 야권에서 절실히 요구한다. 이게 지금 이제 그래픽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님입니다. 대승적 결단으로 양보해 주시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양당이 대동단결하여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야권 대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안 후보님의 구국적 결단을 앙망한다. 눈에 띄는 대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 절실히 요구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님 상당히 이례적 표현이죠. 대승적 결단으로 양보해 달라. 그렇게 하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야권 대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지방선거 이후에 야권 통합을 사실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글입니다. 이 글 자체가. 그런데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공동선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와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안철수 아직 살아있네 이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당 박원순 후보에 맞서는 단일 후보 필요한데 단일화가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단일화의 결단은 김문수 후보가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논의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 진영 정치 세력의 재결합, 통합 이것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대표의 말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절대로 단일화 없다고 하다가 이전에는 당대당 차원이 아니라 후보 개인의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또 이제 후보들 간의 통합을 통해서 야권 대통합으로 이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보수 재편론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 최대 참패의 원인은 보수 분열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나름대로 통합 그리고 보수의 재편 이 속에서 어떤 흐름을 벌써 이제 감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서울시장 후보 선거에서 미리 이전에 국민들에게 일종의 예고편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대통합과 더불어서 선거 후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확실하게 2등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2, 3위가 자꾸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2등을 하고 그러고 나서 후보로서 특히 보수 후보의 자기 나름대로 우월성을 토대로 해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결국은 당대표 경선까지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는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만큼 더 어려우니까 홍준표 대표가 나서서 이것은 야권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이 그 말씀하셔서 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 불과 열 하루 전입니다. 지난달 25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말이죠.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박원순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라는 요청으로 보이는데 단일화란 이념과 정책이 유사한 후보끼리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원래 민주당 출신이고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사람이다. 단일화를 하려면 박원순,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는 것이 맞지 왜 이념과 정책이 다른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운운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박원순, 안철수가 하십시오. 열 하루 만에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듣기에는 사실 뭐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였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의 얘기와 지금의 얘기가 전혀 다르다는 거는 이 단일화 자체가 어떤 이념 지향이라든지 어떤 정체성이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게. 뭐 앞서 무슨 선거 이후에 보수 대통합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통합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보수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선거 이후에 결과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간다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된다고 어떻게 그 홍준표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한두 번 얘기가 아닙니다만 홍준표 대표가 유세장에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당 후보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재 유세장에 나가지 않고 있고 저는 이러한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국민들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선거 승산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단일화로 인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단일화가 과연 선거의 쟁점만을 주목시키는 이런 것들로 갈 때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요. 선거 이유가 중요한데 왜 국민들과 멀어지냐 생각해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 야당 후보들도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민심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볼 때 이럴 때 단일화의 논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가 보수 진영 정치 세력의 재결합, 통합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야권 후보 단일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민주당 박원순 후보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박원순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건 이미 여론조사나 이런 게 이제 나오곤 있는데요. 저는 뭐 이게 이제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두 분이 또는 두 당이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그 이런 어떤 인위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시도도 결국은 저는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을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그런 단일화가 된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세력의 재결합 이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발언들이 자유한국당 진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주한미군 감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담긴 언론 보도, 물론 뚜렷한 근거가 담겨서 나오는 기사는 아닌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What kind of side effect or aftermath will Korea be faced with? Thank you. 철수하면 뭐 한국은 적화된다고 봐야죠. 뭐 경제는 저는 뭐 못 먹어도 좋은데 다만 저는 총살이 될 것 같았어요. 총살되죠. 장성택이도 총살되고 김정남이도 독살되는데 제가 안 죽어요? 저게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입니까? 뭐 어찌됐든 결국은 이제 평화 협정 체결이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결국은 적과 통일로 가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 대해서 방공 색채를 떴던 김문수 후보 본인은 총살될 수도 있다. 그런 일종의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조금 표현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될 것이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적과 통일이 될 것이다. 예. 북한군이 내려와서 북한에 흡수된다. 뭐 그런 이 전제를 깔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말은 그런 하지 논리로 않았고. 지금 전개하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적화 통일이 되면 자신은 총살될 것이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의 발언. 지금 이게 보수 진영이라고 스스로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어떤 상황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발언입니까? 전 평화협정이란 말들은 이제 보수 진영 유권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쪽에 많이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주한미군 철수란 용어는 굉장히 민감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북한은 양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평화협정을 주한미군 철수와 거의 등치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나중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주한미군 철수와 이것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런 논의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적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란 용어를 전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자신 총살당한다. 좀 굉장히 생뚱맞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현재의 외교 안보 변수를 어쨌든 좀 극단적인 유권자들이라 하더라도 정체성으로 뭔가 결집시키려는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은 갑자기 지금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등식화시키는 게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식의 논리가 과연 유권자들을 보수 유권자로 하더라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단일화 요구를 하니까 단일화 얘기를 하니까 이 단일화가 과연 유권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끌 수 있겠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오늘 올렸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올린 글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평화협정 체결은 바로 미군 철수를 의미합니다. 6.12 미북 정상회담 때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당선돼야 미군 철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상황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일단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는 나누는 정책적인 거를 제가 아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분석을 네 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주한미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냐,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이었었는데요.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샤이 보수층을 향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부동층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지난 SBS에서 발표한 12곳의 재보궐선거 과정도 보면은 평균 40% 정도가 부동층인데 그 부동층의 상당한 부분은 결국은 과거에 보수를 지향했었던 세력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60대 이상에서의 부동층의 규모가 훨씬 높습니다. 40%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은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하나는 샤이 보수를 결집시키는 부분, 두 번째는 선거 이후에 결국은 안철수 후보도 한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보 연대를 통해서 보수 통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슈화를 위해서 저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또는 더 나가서 지금 많은 보수층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접근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이러한 부동층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결국 평화협정 체제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략적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그런 전략과 의도 이런 부분도 당연히 대답을 들어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저런 생각들을 우리나라의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분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일말의 우려를 자극하는 발언인지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보수 일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서 혹시라도 이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결국 북한에게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패기, 이 부분이 혹시 소홀히 다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만은 이번에 다루는 부분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의제가 되기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정말 먼 훗날 평화협정 체결도 이루어지고 비핵화도 다 끝난 뒤에나 논의가 어느 정도 주한미군의 새로운 역할 내지 이런 쪽이 논의가 될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끌어들이는 부분 아까 주영기 의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보수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총살될 것이다. 또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이어서 김무성 의원도 똑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바른미래당이 이런 자유한국당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보수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보수 중에서도 특히 아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좀 이른바 샤이 보수 2층을 좀 겨냥한 좀 약간의 선거 전략적인 좀 제스처 아닌가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 부분은요. 보수층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얘기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좀 엉뚱하게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꺼내가지고 샤이 보수 직결시킨다고 그렇게 분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어쨌든 보수층의 생각은 저런 것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에서 치러지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역별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결과가 나왔죠? 보시면은 뭐 파란색이 상당히 많고요. 저 경북 김천 붉은색 표시된 있는데 회색입니다. 회색. 회색.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2곳 중에 11곳에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저 우위를 보이고 있고 경북 김천에서는 무소속 후보하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거는 뭐 구태여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지도상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저 여론조사의 이제 예를 들면 실시 기간 그리고 오차 범위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응답률이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전남, 영암, 무안, 신안 같은 경우는 24.6%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경북 김천도 대답을 했지만 서울 송파, 을의 응답률은 11.7%, 인천 남동갑은 10.8%. 일단 12곳 가운데 11곳은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야당 후보들을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경북 김천만 무소속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야당 후보가 우세한 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시청자 여러분 명확하게 할 것은 이것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투표 결과가 아닙니다. 투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심지어는 여론조사 기관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참고 자료인데 김 교수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정말로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통해서 민주당이 압승, 그야말로 초압승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여론조사의 상황을 보면은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해서 뭐 여권의 압승이 아니라 보수가 폭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2016년도 총선에서 패배, 2017년 대선 패배,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모두 다 잃게 되는 아주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저 여론조사 결과지가 두 가지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저렇게 많은 부분 속에서 박빙이 아니라 굉장히 일방적으로 이게 되면은 지금 40% 정도의 부동층이 있지만 결국은 보수 진영에서 투표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수 부동층도 있고 은폐형 부동층도 있는데 은폐형 부동층의 경우에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 내가 나가서 과연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어떠한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밴드웨건 이펙트, 우세자 편승 효과가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갖고 있는 함이라는 것은 여권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희망적이고 야권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단일화든 뭐든 그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유권자의 표심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샤이 보수층은 오히려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그동안 여론조사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것만 보여드리고 일단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여론조사로 우리 지지층이 아예 투표를 포기하게 하려고 방송사들이 난립니다. 우리의 조사와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북풍의 여론조작의 역대 최악의 조건이지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홍준표 대표는 투표를 포기하게 하려고 방송사들이 난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방송 3사가 지방선거 앞두고 투표 당일에도 또 출구조사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런 식으로 또 뭔가 방송 3사의 의도를 홍준표 대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